화요일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 고용지표 쇼크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반등하자 아시아 증시 일제히 이 시각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오전보다는 탄력이 둔화되긴 해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20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증시 분위기 속 가장 강한 건 베트남 VN 지수입니다. 2거래일 연속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어제 베트남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와 함께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고점 부근이네요. 2.4% 상승한 1,565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또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1년간의 움직임인데요. 오늘 시작에서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까지 31.6%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화권 시내에선 투자자들의 투심 개선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의 지난 한 달간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했는데요. 또 중국의 올해 누적 개설 계좌가 1,456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최근 신용잔고 증가 그리고 계좌 개설 추이를 두고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엔 중국의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상회한 52.6을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을 확인했습니다. 사계 증시내에선 테마별로 분위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주는 견조하고요.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수는 3,600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가 돼서는 또다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68% 상승하면서 3,6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진통으로 주춤하나 싶었던 홍콩 항생 테크주들이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항생 지수가 0.6% 상승 마감했고요. 테크 지수가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1년 수익률 체크해보시면 오늘 현재 기준으로 63%대를 터치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역시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현재 홍콩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가장 강력한 폭우경보죠. 흑색 폭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원래 홍콩 거래소는 기상 조건이 좋지 않으면 거래소를 닫곤 하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정책을 변경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홍콩에는 4번이나 흑색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는 증시에서 안전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또 오후 들어서는 대형주들이 상승 전환하면서 항생지수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고점 부근입니다. 0.46%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강세 입리고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칩 관련주들이 낙폭을 키우는 도쿄 거래소입니다. 하룻밤 만에 고용지표 쇼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니케이 지수 다시금 46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상위준에서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견조하게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요. 중공업, 일부 금융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를 누르면서 상방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0.6%대 견조하게 오장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도 증시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환입니다. 네, 이번 주 인도 증시 움직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을 아직 타결을 못했잖아요. 지금 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 이슈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자금 유출 그리고 약한 기업 실적까지 겹치면서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8월 초에 이제 일부 반등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물 센섹스 선물 주간 만기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실적 발표에 반응한 일부 기업들의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유출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루어졌었고 7월에만 한 200억 달러 규모였었습니다. 인도 IPO 중심으로 한 16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수요 수입 유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25% 관세 발표가 성장률 경고를 가져오면서 단기 불확실성 확대가 좀 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고
인도 내 철강 자동차 섹터 기업들의 긍정적인 분기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수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향후 관세 리스크 영향권에 있는 IT 그리고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내수 정책 수혜 업종 중 이제 실적이 좀 좋았었던 금융 섹터로 좀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연결되고 있을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호관세 발효를 한 3일 정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인도를 또 직격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매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으니 관세를 더 올리겠다. 지금 25%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트럼프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인도가 맞대응을 하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좀 지속하면서 맞대응하는 배경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배경들은 인도의 경제적 실리 그리고 지정학적 전략에서 좀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가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인데, 하루에 한 550만 배럴 정도 소비하면서 이 중에 90%에 육박하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격이 좀 저렴해지면서 인도 수입의 거의 40% 가까이 차지를 하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175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요. 이는 사우디산보다 배럴당 5달러 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으로 있어서 인도 정유사들의 이제 수익성을 좀 높이고 있는 것들이 인도에서는 좀 쉽사리 포기 못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인도가 에너지 조달을 지정학적 압박이 아닌 실리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외교부에서도 밝혔듯이 러시아의 관계는 이제 시간의 시험을 견딘 안정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좀 얘기를 또 최근에 했었고, 제3국의 시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루 아침에 러시아산과의 이제 원유 계약을 끊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이제 핵심 파트너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견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미국이 인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도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느긋한 태도의 좀 배경으로 좀 현재로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사님 인도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우리 철강주들에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철강주 강세 배경으로는 인도 내부 내수 수요의 회복 그리고 수입 규제, 정책 지원, 기업 실적 호주 등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4월 중국 등 저가 수입 철강에 대해서 12% 임시 세이프가드 관세를 좀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은 인도 국내 철강 업체의 가격 방어력 강화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영 인도 철강 공사인 이제 SAIL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었고, 또 다른 이제 인도 JSW 스틸이라는 기업들도 원자재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매출 증가 없이 순이익이 2배로 확대되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인프라 확대,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와 함께 주택 수요, 산업성 등에 따른 철강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인도 철강주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 인도 철강 수입의 최대 공급자 중 하나로 좀 알려져 있고요. 작년 기준 한국산 철강 수출이 243만 톤 정도로 전체 인도 수입의 한 29% 정도로 1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완제품 또는 이제 냉연콜, 스테인리스 등 고급 제품 중심 수요가 꾸준하고, 다만 최근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고급 특수형 중심의 밸류에드 제품 현지 합작 모델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였습니다.